우리는 종종 내향적인 성격인지 외향적인 성격인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고 한계를 정하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힘을 얻는 것도 모두 각자의 방식일 뿐,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마음의 지혜. 지은이 김경일.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성격이 아니라 자원의 사용이 문제입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수줍음 많은 성격이 걸림돌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내성적일까? 나는 왜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려울까? 나는 왜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MBTI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은 내향형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 성격 검사 유형이 I에 해당하는 분들이지요. MBTI는 에너지의 사용, 정보의 인식, 의사결정 방법,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상반된 두 가지 유형을 나누고 각각을 조합해 16가지의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정리한 성격 검사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방송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MBTI를 언급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리학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MBTI 4글자 정도는 알고 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결과의 맨 앞자리는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외향형을 E, 내향형을 I로 부릅니다. 기업체에서 외향적인 성격을 선호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MBTI 검사가 E로 나올까요? 라고 묻는 취업준비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테스트용으로 나온 검사지를 쓱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외향형이 나올지 뻔하잖아요. 그걸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향적인 분들의 고민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상사나 동료에게 허물없이 농담을 건네는 것도 힘들고 학생들의 경우엔 새 학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외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맨밥만 입에 꾸역꾸역 넣고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꽤 많은 분들이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타인에게 다가가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수줍음 많은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호소하더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못 고칩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성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성격은 다른 말로 속성 혹은 기질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타고나는 것이지요. 만만하게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 MBTI는 ISTJ입니다. 앞자리가 I니 내향적이라는 뜻인데, 제가 제 MBTI를 밝히면 10중 8구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I면 지구상에 E는 한 명도 없을 거다 라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MBTI뿐 아니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성격 검사를 해봐도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향적인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는 근사한 커리어를 쌓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로망이었지요. 게다가 그때는 광고의 전성기였으니 많은 심리학과 학생들이 광고회사의 임원을 선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입학 첫 학기부터 난 교수 될래 라고 다짐했던 저는 특이한 아이로 보였을 수밖에요. 진로 선택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방을 주는 직업은 교수밖에 없었거든요. 내향적인 제 눈에는 자기만의 방을 가진 교수님이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내향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길고 확실한 나만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전 동굴에서 잘 쉬고 나왔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활기차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장난도 잘 칩니다. 마치 장난을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지요. 많은 내향인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더라고요. 아무리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도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곤 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낯을 가린다는 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자원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는 타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단지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외부에 쓸 사회적 자원이 적을 뿐입니다. 대신 내면에 충분하게 집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갖는 동안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계를 통찰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집중력을 얻으면 다시 세상에 나와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내향적인 성격이 많을 거예요. 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의 집중력을 이용하여 그처럼 높은 장애물을 잘 넘어서는 것 또한 내향적인 사람들의 장점이니까요. 부족한 사회적 자원을 잘 배분하여 사용하는 법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개그맨들 중에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꽤 많답니다. 말을 잘하고 장난을 잘 치니 가까운 동료들도 외향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씨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스스로 분명한 내향성임을 언급한 적도 있고요. 예전 방송 자료를 보면 그분들도 사회적 기술이 갖춰지지 못해 좌충우돌하는 게 느껴집니다.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생각과는 달리 거칠게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시기 어린 모습은 다듬어지고 점차 능숙한 진행자로 변모하더군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집중력을 발휘해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니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눈에 띕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적 기술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의 장점을 살린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심리학에서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며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라고 당당하게 쓰인 간판도 종종 보였으니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억지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내 성격이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단점만 보이며 사는 모습을 미성숙하다고 비난합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기질적으로 특수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나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와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목요일쯤 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에 사회적 에너지를 얼마나 썼지? 좀 지친 건 아닐까? 지쳤다는 것은 육체적 피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수없이 주고받는 날에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차오르거든요. 힘들어질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애써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공간을 찾기 어려울 땐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둔 채 가까운 카페라도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피신하여 1시간 정도 제대로 멍 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향적인 저는 이렇게 문득문득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장점인 집중력을 살리고 사회적 배려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지난달에 모임을 몇 번 가졌는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사회적 자원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내 상태가 적절한지 말입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회적 에너지가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외로워지지요. 저 같은 경우엔 지난달에 5번 정도 모임을 가졌더니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번 달엔 4번 정도 줄여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에너지를 조금 더 아껴주고 작은 좋은 순간을 하나라도 더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읽는 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